이게 뭐냐면 시장성을 세분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시험 보면 없는데 옛날에 그 감정평가에 가면 노성가시 평가라는 것도 있었어요. 동일한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의 가치는 비슷한데 안으로 들어갈수록 가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법이에요. 여기 도로가 있는데 도로상에 A지, B지, C지가 있는데 C지는 건물이 있어요. 그 얘는 뭐예요? 건부지예요. 얘는 지상에 건축물이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건 둘 다 낮이에요. 낮인데 얘는 여기에 저당권이라든가 지상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거를 저지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는 애를 뭐라고 그런다? 갱지. 그죠? 그러면 이 중에 시장성이 제일 좋은 애가 누구겠어요? 갱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거를 세분하게 해서 만드는 용어일 뿐이에요. 감정평가사 쪽에서는 갱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쓴 지 오래됐어요. 예전에 2회 땐 것만 나오고 그때 등장한 적이 없어요. 왜? 우리나라 토지보상 평가 지침에서는 이걸 같은 뜻으로 봐요. 낮하고 뭐하고? 갱지하고. 그러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갱지저지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교과서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이것까지도 다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에 가면 거기 보면 공지가 있어요. 얘는 별도로 해야 돼요. 공지라는 거는 낮이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여기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 건폐율을 100분의 60을 주게 되면 60평방미터만 건축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비호돼야 되는 땅이 있죠? 얘네를 뭐라고 그래요? 비호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방이라든가 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간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공법 선생님을 초빙할까요? 저 양반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에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 지금 내가 조금 아까 몇 번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건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지금 밖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꾸 되뇌는 게 10분만 일찍 끝내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분 일찍 끝내줘봐야 아무런 환영도 못 받는다고 10분 갖고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꾸 물어봐, 공법 중에 용어가 나오는데 물어봤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바로 따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쉬는 시간 나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건 낮이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법에서 이거는 활용이 제약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 가면 유유지하고 휴한지가 있을 때 이거 지난번에 이렇게 구별했어요. 그죠? 휴한지가 있고 유유지가 있잖아요. 여기에 요 휴자가 요게 실휴자예요. 실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인삼밭에서 인삼 채취하고 나면은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몇 년 묵히잖아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얘는 실휴자가 뒤로 빠져 있죠. 땅값 상승 기대하고 그냥 방치하는 놀리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환지도 역시 비슷한 개념이에요. 옛날에 공환지제도 또는 유유지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효자의 위치를 갖고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법제하고 뭐가 있어요? 얘도 보이나요? 가끔 써요. 시험상에서. 처음에는 얘만 썼어요. 빈지만. 빈지를 왜 썼겠어요? 이거를. 학계론에서 출제하는 양반들의 속성이 뭐냐면 제목만 보고 무슨 뜻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애들을 선호해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애들은 절대로 답을 안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법지라는 거는 법으로는 뭐가 인정이 돼요?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런데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애가 법지고 빈지는 지금 바닷가라고 그래요. 소유권은 인정이 안 되지만 경제적인 실익은 기대할 수 있는 땅이 있죠. 왜? 거기 그림으로도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토지 매입하면 이렇게 경사지면에 토지를 매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건축을 하다 보면 붕괴 우려가 있으니까 석축과 웅벽을 대도록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소유권에 대한 범위를 표시할 때는 여기까지 인정해 준다고요. 근데 이 경사지면은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이 면을 법지 또는 번면 이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다에 가게 되면 썰물일 때가 있고 밀물일 때가 있죠. 이때 드러나는 토지 있죠. 이건 간속지라고 그래요. 개펄.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밀물이 들어서는 것을 만조 수위선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있죠. 요 사이에 있는 걸 뭐라 그런다? 이걸 빈지, 바닷가. 이거는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활용해서 경제 수영장, 해수욕장 개장하고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상에서 바꿔서 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선화지는 아시겠죠?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뭐 선화지라고 그래요. 선화지도 통상 감가의 대상이 돼요. 그게 한전에서 고압선 설치하는 거 아시죠? 지상 30에서 70m 사이 구간에다가 그 구분상권 설정해서 거기다 까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화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용이 제한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상부공간을 이용할 때 제한이 걸리니까 감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퍼락지라고 있죠? 걔도 용어상에서 알아두세요. 이게 퍼락지하고 이쪽에 있는 뭐 빈지 이런 애랑 제목을 바꿔서 활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수로가 있고 여기 밑에 이제 논이나 밭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이게 넘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물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땅을 뭐라 그런다? 퍼락지라고 얘기를 해요, 퍼락지. 이거 뭐 3년 이내에 성토를 해야 되니 만에 이런 건 학개론에서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에? 그냥 또 갔다가 또 다른 법에서 나오는 걸 또 붙여서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거 여기다 백날 적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그죠? 그래도 말린다고 될 것도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소지하고 원지가 있죠? 이 소자가 이게 실소자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토지라고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적인 상태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그걸 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지. 원지는 원재료가 되는 땅이에요. 이건 자연 상태의 토지죠. 원지는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예요. 도시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애들이 개발이 돼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가 들어설 때 원료가 되는 땅을 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뜻이 틀린 거예요. 틀린 건데 어뢰 양반이 번역을 할 때 소지, 이거 원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같은 건 줄 알고 갖다가 집어넣고 있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단지가 있고 공유지가 돼 있죠. 1단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 개의 필지가 있는데 하나의 공장 부지를 쓰고 있으면 그것도 1단지 개념으로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골프장도 연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 개의 필지가 돼 있잖아요. 이 용도는 하나로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1단지 평가는 일괄 평가도록 돼 있어요. 묶어서 하나의 단위로 보고 평가하게 돼 있다는 거죠. 공유지라고 아시죠?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을 우리가 공유지라고 그래요. 각각의 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세부적인 법률 관계는 담당 과목에서 들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표준지가 있고 뭐가 있어요? 표준지는 뭐라고 했어요? 표준지. 네? 이게 그 지역에 해당 지역이라고 했죠. 해당 지역에 지가 수준이 있죠. 지가 수준을 대표하는 토지를 뭐 표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표준지는 어떤 목적으로 표준지를 지정하겠어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표준지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토지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하나를 뭐로 지정하는 거예요? 표준지로.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100이라고 봤을 때 얘보다 주변 토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 과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토지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 얘를 기준해서 얘보다 조금 더 우세한 애들이 있고 열세한 애들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정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왜? 과세는 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를 산정을 하고 얘를 기준으로 과세한다고요. 그죠? 우리가 감정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과세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하면서 감정평가 의뢰한 적이 있어요? 없다고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가치평가할 때 감정평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주로 과세라든가 보상이라든가 담보가치 할 때 있죠. 요즘은 은행에서 담보가치도요. 평가사들부터 실사를 통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탁상감정을 요구해요. 그게 수수료가 싸다고요. 현장에 가는 것보다.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 시험이 안 나오니까 할 필요는 없고, 네, 용어상에서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거기 있는 표본지 있죠? 표본지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2025년 기준하게 되면 표준지로 지정된 게 약 한 60만 필지에 가까워요. 그 중에 약 한 17에서 18만 필지 정도를 표본지로 지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요 지역내에 있는 표준지의 지가는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표준지의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정한 토지를 뭐라고? 표본지라는 거예요, 표본지. 그래서 토지가치 평가할 때 지가 변동률이라고 나와요. 그죠? 시점 수정을 지가 변동률로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그렇게만 쓰시면 돼요. 표본지는 뭐를 조사하기 위해서? 지가 변동률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환지하고 채비지 있죠? 어디서 배웠어요? 저 양반한테. 그죠? 환지. 환지니까 말 그대로 토지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도시개발법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있죠? 하면서 배우셨죠? 네. 채비지는 뭐예요? 그 사업을 시행하면 경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원래 토지에서 간부율을 적용해서 떼어낸 토지 있죠? 걔를 가지고 채비지 조성해서 이걸 처분해서 사업비용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은 환지, 채비지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시험에서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용어를 잘 모르겠으면 거기다 퀘션 마크 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해당 파트에 갔을 때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저양반 시간대 들어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교론 시간 때 환지, 채비지라고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또 상세하게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쉬는 시간 나가서 얘기할 거 듣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10분 일찍 끝내주나 안 끝내주나 그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한계지라고 돼 있죠? 한계지. 끝지라고 그래요. 도시의 제일 끝에 위치한 토지를 뭐라 한다? 한계지. 한계지는 연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잠실 있죠? 이게 경기도 광주군 소속이었다니까요. 어? 그리고 저쪽에 그 신촌에 가면은 이대 있고 거기 아현동 있죠? 거기가 옛날에 경기도 고양군 소속이었다니까요. 거기까지가. 그러니까 서울이 그만큼 확대된 거예요. 주변을 잠식 하이웨이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한계지는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는 주변 지역을 잠식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서울이 원래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확대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한계지라는 용어 잘 안 나와요. 이거 오래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단절지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서울 서북부로 가면은 구파발이 있죠. 옛날에 3호선의 종착역이 구파발이었어요. 지금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 거쳐서 뭐 이렇게 안쪽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서울이었었는데 경계가 늘어났잖아요. 늘어나게 될 때 얘네가 개발이 돼서 들어가는 거는 주변에 농지는 그대로 있지만 여기가 개발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의 토지의 지가 수준은 주변 농지하고는 같다 틀리다. 전혀 다르게 딱 부어져 있다고요. 그런 걸 단절지가라고 해요. 지금은 단절지가라는 표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이게 1970년대에 번역해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참고하시라고요. 중요하면은 별표해드렸죠. 그 밑에 가면 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의 분류 있죠?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서비스업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3번 나왔어요. 여러 시험에. 서비스업의 종류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것 있죠?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 거기 보면 관중자평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음악회라든가 아니면 뭐 스포츠 경기를 보고 본 관중이 스스로 평가한다 이런 논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 중계 및 자문 평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컨설팅은 왜 안 들어갔냐면 이건 국가로부터 자격을 공인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게 협회밖에 없어요. 얘도 시험에서 답으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금융업이에요. 금융업도 우리나라 산업분리가 없어요. 미국은 있어요. 미국은 얘네들 중심으로 부동산의 이론을 가르쳐줘요. 근데 우리는 부동산을 갖다가 물리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금융의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기본적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임대 및 공급업하고 서비스업 있죠? 거기에 또 하나의 차이 얘기했었죠? 응? 임대 및 공급업 있죠? 박스에 가시게 되면 세세 분리라고 맨 오른쪽 칸 있죠? 가면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있죠? 두 번째도 기타 있죠? 근데 서비스업은 기타가 없다고요. 주거하고 비주거용만 돼 있잖아요. 기타가 나오면 틀리다고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틀리게 해주는 거는 그걸 거 아니에요. 그죠? 기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잠깐 쉬었다가 이것도 이어서 해보시죠.